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이면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막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 장마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광범위하게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요새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사실 기존에는 보통 여름철에 저희가 기상청에서 장마 기간을 설정해 주시잖아요. 네. 장마가 이제 시작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은 전선이 이동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네. 아니면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좀 더 네. 광역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 현상이 너무 극단적이 됐고, 또한 국지적으로 이제 국지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체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국지적인 돌발성 호우들도 많이 생기고, 또한 똑같은 장마 전선이지만 네. 더 폭이 얇게 발생해서 이제 선상형 강수대라고 좀 지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폭이 얇은 전선들이 또 이 특정 지역이 계속 고정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강남에서 피해 침수 피해가 네. 컸던 이벤트도 사실 그런 선상 강수대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되게 국지적으로 얇게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비는 내리고는 있지만 뭐 동작구라든가, 네, 이번에도 극한호우라고 해서 네. 구로구 그쪽에만 그 재난 문자 가기도 했잖아요. 네. 강남이라든가. 네, 이렇게 같은 서울 안에서도 그 장마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지역에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돌발성 호우라고 좀 지칭을 할 수 있습니까? 돌발성 호우 아니면 국지적 집중호우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이 체감하시기에, 네. 사실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장마 전선이 일본에서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의 그 비 피해 형상을 보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건물도 무너지고 하수구 역류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사님도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하셨고 한국으로 오셔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일본 같은 양상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전 제가 연구자로서 제가 관심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좀 계속 일본 사례나 한국 사례를 계속 찾아보고, 특히 뭐 레이더 영상이라던가 일계보 자료나 그 피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지적 호우로 인한 피해들이, 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들이 거의 2008년 그때부터 되게 심화됐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말씀드린 선상형 강수대로 인한 피해가 엄청 좀 규슈 지역이나, 네, 이런 데서 되게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거에 관련해서도 일본 기상청에서도 선상형 강수대를 이제 뭐 2020년에는 올해는 뭐 반일 예보,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까지 만들겠다고, 네, 이런 연구도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일본에도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돌발성 호우, 그러니까 산지 소하천에 산지를 끼고 있는 도시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들, 네, 돌발성 호우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걸 좀 추적하고 이게 위험하게 발달할지 안 할지를 좀 판별해서, 네, 예측하고 그걸 다시 이제 하천 홍수 예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배워온 기술들을, 습득한 기술들을 좀 한국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사례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피해 사례도 많지 않고, 피해 사례도 많지, 네, 않고 발생 사례도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 않아서.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10년에 한국을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제 너무 좋은 기술이니까, 네, 해보자. 그래서 사례를 찾는데 많지가 않은 거예요. 1년에, 네, 한두 건, 네, 아니면은 사실 지리산 같이 정말 산지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지형성 강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산지 급경사를 타고 뭐 비가 급격하게 산을 타고서, 네, 발달하는 걸 지형성 강우라고 하는데, 그런 지형성 강우에 대한 사례들은 있는데 도심 지역에서, 네, 이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2017년에 이제 논문을 쓰려고 네.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제서야 수집을 한 유의미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례 한 10개 정도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거네요. 그 사이에 좀 늘어난 거죠. 네. 2013년 사이 이후에 늘어났고요. 네. 또 최근에 아마 2014년 얘기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네. 많겠지만 강북 하천에 이제 청계천이나 우이천에 점심시간에 정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서해상에서 정말 작은 빗방울로 유입돼서 발달하고 있는 작은 빗방울 좀 대류셀이라고 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그런 대류셀이 점점점 발달해서 청계천에서 갑자기 크게 확 거의 10분, 20분 안에 발달해서 1시간 정도 막 그 지역에만 집중해서 네. 강우를 발생시켜서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네. 회사원들이 청계천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청계천에서 그러니까 청계천 위에도 사실 백운동천 네. 이런 식으로 네. 산지 소하천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하수박스에 박스 간 거 연계되어 있어서 그 물들이 다시 급하게 유입이 되면서 늘어났군요. 급류라고 하죠. 네. 급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고립돼서 이제 구조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구조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진짜 그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10분 상간에 날씨가 급변하면서 고립이 되어버렸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유형들, 그러니까 도심에서 일어나는 침수로 인한 피해 유형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유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들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수 범람과 내수 침수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외수 범람 자체는 지금 하천 주변에 이제 제방들이 쌓여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으로 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하천 제방이 설계된 빈도 그 계획 홍수량을 초과해서 발생하게 해서 제방을 넘어서 이제 주택가를 침수시키는 사례고요. 특히 뭐 단순히 원류하거나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제방이 좀 파손이 생겨서 네, 그런 파손에 따라서 그 파손된 지역으로 이제 네. 다시 또 강물이 유입되는 경우를 네. 외수 범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수 침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보도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맨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 사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좀 표면이 깔려서 불투수율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불투수율이 사실 원래는 자연적인 토양 환경에서라면 다 흡수가 돼서 네. 좀 유출률이 적게 완충이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비가 떨어지면 바로 노면을 타고 흐르거나 아니면은 도로 양안에 있거나 좀 골목 양안에 있는 비물바지를 네. 통해서 이제 그게 하수관로로 다 네. 연결이 네. 됩니다. 이 하수관로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네.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에 그런 홍수 조절이나 그런 거는 이제 하수관거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하수 강거나 이런 배수 시설들 자체가 설계 빈도가 하수도 설계 기준에 따르면은 10년에서 30년 빈도,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30년 빈도고요. 네. 뭐 지역에 따라서 최근에는 국지적인 영향과 기후 변화의 극단적인 호우 특성을 반영해서 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상향할 수도 있고요. 30년에서 50년 빈도 상향할 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우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상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양이라도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특정 지역에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저희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유출량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간이 이제 허용을 해주지 못하죠. 간이 그거를 배수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제 배수 불량이 발생하니까 네. 역류가 네. 되고요. 이렇게 또 맨홀에서도 네. 이제 뿜어 나오면 네. 그게 다시 2차적으로 원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면 유출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류된 양이 다시 중첩돼서 네. 더 도심 지역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이게 사실 이제 내수 침수로 이제 통칭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가 하천을 끼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배수는 하천으로 최종적으로 방류가 네. 되는데 비가 오면 당연히 하천에도 물이 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 뿌니까 방류되어야 되는 양이 막혀서 이제 지체되거나 정체돼서 다시 이제 오히려 배수 효과로 인해서 역류되는
겪어서 또 다시 맨홀도 역류되고. 네.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물에 잠기는 그 모습을 보면, 비로 인해서 네네. 잠기는 모습을 보면 밑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흙탕물이어서. 그래서 맨홀 뚜껑으로 네. 빠지고 또 거기서 또 역류가 되고 방류가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또 물이 급류가 생기면서 네. 글로 또 빨려 들어가거나 또 그러면서 또 악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 우리 맞습니다. 도심의 특징이 하천을 끼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우선 우리나라는 보면 산지 지형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울 지역에서도 산이 얼마나 그렇죠. 많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에서 갑자기 산과 도시가 연결되고 특히 보통 도시의 중심지들은 좀 저지대에 위치를 네. 하고 있죠. 강남이나 네. 이렇게 종로나 이렇게 저지대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그 물들이 경사가 급하니까 더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도달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도시 지역에서는. 네. 사실 국외 뭐 대규모,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들도 네. 도시들을 보시면 좀 평탄한 지역에서 이게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워낙 그 지형 자체가 많으니까. 산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또 도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그리고 발생 사례가 많지 않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이나 이제 연구원님 계시는 건설기술연구원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침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나눠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있으시니까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비 피해 방지 센서를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들었다고, 그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센서인가요? 우선 사실 현재 비가 내렸을 때 저희 지역에서의 도면이 얼마 정도 침수되고 그게 몇 센치 정도 침수되는지를 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네. 대피를 하거나 뭐 차수판을 설치를 하거나 또 특히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네. 대피를 또 권고하면서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준들은 사실 모니터링,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방의 차원인 거예요? 예방의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도 많은 주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시스템 기술을 이제 좀 도입을 해서 도시 침송수의 시스템이라던가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각자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뭐 CCTV로 본다던가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군요. 최근 우리나라는 좀 CCTV 영상도 많고 또 생각보다 강우 관측소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수위 센서, 수위계도 많이 좀 설치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주요 관망에서도 관 안에, 하수관로 안에도 수위계 센서를 설치해서 실제 관로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이제 관측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비용과 설치 비용, 또 설치에 따른 좀 그런 공사라던가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가 났다고 해서 막 확대를 하거나 설치 관측망을 급하게 확대해서 구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치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초소형 센서가 저희가 개발한 초소형 센서, 저희가 센서만 개발한 건 아니고 좀 플랫폼도 같이 개발했지만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이고 저전력이기 때문에 좀 비용을 지금은 테스트 단계이지만 만약에 실용화를 위해서 좀 더 초소형화, 저전력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특히 지하 차도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사실 지자체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공백 지역에 저희 관측 장비들이 설치가 되면 초소형으로 설치가 되면 그거를 좀 즉각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플랫폼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센서를 통해서 지금 물이 뭐 1cm 올라갔습니다. 노면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 정보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플랫폼 안에서 물이 이동하는 방향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앞으로 찰 것인지 그런
AIoT 기술을 같이 적용을 해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AIoT 같은 기술을 네. 적용해서 정말 경보, 알람까지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 오는데 왜 물막이를 하러 나가셨지? 그랬다가 이제 실종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고, 그리고 강남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차수막을 이제 설치는 해놨지만 이걸 도대체 언제 들어서 막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 초소형 센서를 곳곳에 달아놓으면 이거 이제 차수막 올리세요, 뭐 이제는 물막이 올리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알림까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 센서 자체는 사실 이 도시 노면 침수나 이런 거 비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목적으로 원래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원래 저희 연구원 내에서 뭐 전자라던가 도로, 뭐 저 같은 경우 수자원 이렇게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연구진들이 저희가 융합하는 연구팀인데요. 네. 그 안에서 원래는 산지, 소하천, 계곡에서의 홍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을 계속 개발하고 이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너무 안타깝게도 좀 동작구에서도 그 지하 주거 공간에서의 인명 피해도 있었고, 특히 냉천에서도, 포항 냉천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들어가셨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서 이런 기술도 조금만 개량을 하면 도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센서와 플랫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 저희가 좀 여기서 추가한 기능 자체는, 도시 지역은 사실 사람도 많고 뭐 지형 지물도 좀 복잡하게 이동하고, 특히 고양이 같이 그런 실제 사람이 아닌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 물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술도, 구분하는 기능도 포함해서 단순히 진짜 물만 차오르는 현상 자체를 관측하는 기능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알림 기능까지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재난 문자 안에 그런 알림까지 가능해지는 것까지 좀 목표를 하고 계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관측망과 홍수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로서 모니터링 데이터로서 일조할 수 있고, 실제 지자체에서 대응 대책을 마련하거나 실제 대응을 할 때 기본 자료로도 완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그 침수가 됐다거나 이런 걸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거 안 막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치고 있다가 또 이 피해를 나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밑에서는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당장에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쳐 나가고 있는 거고, 예방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중에서요, 어떤 것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걸 좀 고쳐 나가야 이 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건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과거의 이력, 과거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홍수량, 설계 강우 빈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수 관로나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제방도 그 규격에 맞춰, 설계 홍수량에 맞춰서 이제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한 상태였는데, 너무 급변하는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프라를 초과하는 그런 피해가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사실 근데 그런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구조물적인 대책이라고 총칭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도 제방 보수 공사도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지하 방수로 저류지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한 해마다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의
하수관로 개설, 증량 공사, 그러니까 증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런 특히 또 하수관로 증설을 했을 때 여기 핀포인트처럼 여기 네. 특정 지역만 증설하면 또 상하류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배수 관망 체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네. 여기만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막힌 거 뚫었다고 저기 막힌 게 뚫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네. 더 상류 지역에서 피해가 날 수도 있고 하류 지역에서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수량, 물량을 또 받아들이기에는 또 과부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미 고도화된 도시화 네.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재설계하거나 재구축하거나 하기는 네. 많이 힘든 어려운 부분이 상황입니다. 있고 그때그때 좀 고쳐가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우리나라 일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급격하게 기후가 변해서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침수 일어났다는 뭐 독일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소식이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 뭐 연구 논문이라던가 이렇게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는 지역에는 홍수 네. 예경보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네, 먼저 모니터링도 하고 네. 또 수치 예보 자료라던가 기상 수치 예보 자료라던가 레이더 영상이라던가 또한 위성 영상도 활용해서 네. 그런 침수 발생에 대한 피해 양상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AI를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네. AI 기술을 적용해서 뭐 전 세계적인 홍수 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표로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좀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수위계를 또 설치해주고 그 수위계 정보와 위성 영상 정보, 지형 정보를 결합해서 수위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각각 뭐 나라별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대형 회사들에서도 이런 뭐라고 해야 서비스 사원, 사회복지 지원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저는 일본에서 연구를 좀 지냈었기 때문에 네. 일본 케이스를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맨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계천에서 그렇게 돌발성 호우로 인해서 고립 사고가 났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2008년에 그 일본에서도 네. 똑같이 이제 고베 토가강이라는 지역에서도 고립이나 또 갑자기 상승하는 급류로 인해서 50명이 휩쓸려가고 그중에 5명이 사망하는 좀 되게 슬픈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를 보시면 그 토가강 자체가 되게 청계천과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산에는 로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산지에서 이제 산지와 또 하천이 연결되어 있고 또 친수 환경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네. 시민의 접근성이 높아서 그때 휩쓸려간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산지에서 그때 상황을 보면 산지에서 돌발적인 호우가 특히 산해의 영향으로 해서 돌발성 호우가 갑자기 발달해서 지금 하천에 해당되는 위치는 상당히 맑은데 상류에서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급류가 생기는데 그 급류가 10분 안에 1.34m 상승을 한 거죠. 사람 키만한 높이가 상승하고 또 주변에 그 하천 양안에는 또 토출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물이 나와서 더 상승돼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특히 또 그 시기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도 이제 도쿄에서도 맨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런 돌발성 호우로 인한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서 사망한 작업자분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 현상이 되게 좀 발생 양상과 피해 양상이 좀 되게 많이 일본하고 비슷하고 일본도 도시들이 또 산지와 하천을 끼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좀 많이
한국에서 좀 피해에 따른 대처 계획들을 네. 많이 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국토교통청에서는 X밴드라고 해서 소형 레이더를 네. 대도시 지역에 중심으로 관측을 하고요. 물론 기상청에, 그러니까 일본 네. 기상청이나 저희 나라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하는 것처럼 대형 레이더로도 전국을 다 관측을 하고 기상 예보나 대기 관측 목적으로 관측을 하고 홍수 피해 목적, 홍수 피해 대처 목적으로 이제 소형 X밴드를 전국으로 38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런 고해상 X밴드 레이더의 장점은 고해상도 정보를 3차원, 2차원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네. 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차원으로 발달하는 돌발성호 양상을 탐지하고 네. 추적하고 네. 예측하는 연구들을 개발해서 네. 그걸 이제 시스템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보다 2008년에 그런 사고가 났으면 한 15년가량 앞서서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고 난 후에 시스템이 이제 구축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일본의 사례에서 일본의 기술에서 좀 벤치마킹 할 게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도 뭐 지금까지 왔던 장맛비는 전초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네. 네, 저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알림 서비스의 체계는 좀 잘 되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제 정확도의 문제이고 예측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좀 정확도를 높일 필요도 네.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알람이 오면 네. 그 알람을 인지하고 미리 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예상되어 있으면 좀 하천이나 계곡에는 가주시는 걸 좀 삼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천에서 제가 산책을 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체감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로 하천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본인의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네.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 재난 문자가 귀찮아서 꺼놓는다, 너무 많이 온다라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같은 좀 기상 이변 시기라든가 장마철에는 켜놓고 이걸 좀 잘 따르고 하늘이 맑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자라고 네. 좀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